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제가 정말로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의 아스퍼거 신드롬을 처음 진단을 받은 것은 사실 제가 해외에 살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우연치 않은 기회로 제가 그 심리학자에게 제가 정말 힘든 일을 겪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 심리학자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아주 정말 행운이었죠. 그래서 그 심리학자로부터 어떤 정신 상담을 받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그 계기에 대해서는 그냥 굉장히 어떤 힘든 일이 있었고, 저는 그 의료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그냥 어떤 그 배로로서 정신과 상담을 이제 받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라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그런 안정감을 되찾기 위한 방편으로 처음으로 그런 심리학자와 상담을 하게 되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심리학자와 어떻게 저에 관한 어떤 얘기를 쭉 이제 몇 번 만나서 하다 보니까, 그때 심리학자가 혹시 아스퍼거 신드롬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더 몇 번 깊게 만나고 그 심리학자를 통해서 그런 기회가 더 있었다면, 아마 그 당시에 저는 아스퍼거 신드롬이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알았을 것이고, 그때 아마 진단을 받았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더 깊게 그 상담을 진행하지 않았었고, 이제 그 이후로 그 일이 잊혀졌었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처음 그 아스퍼거 신드롬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제가 혼자 어떤 그 기사를 읽다가, 그 의학 채널에 어떤 기사를 읽다가 아스퍼거 신드롬이 무엇인지 발견을 스스로 하게 되었고, 그때 저는 바로 내가 바로 아스피구나 라는 것을 100% 확인을 하게 되었었죠. 네, 그 영상은 제가 따로 그거에 대해서 느낀 것을 제가 영상을 올린 것이 이미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본인이 아스퍼거 신드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다른 타인을 아스퍼거 신드롬이 있는 것 같다, 내가 아는 지인이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것은 전문가조차도 오진을 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조심히 다른 사람의 그런 행동을 특히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 가족도 아니고 친한 친구도 아니면서 특히 잘 알지 못하는 가깝지 않은 사람을 진단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고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정신과 의사분들도 오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제가 사실 제 아스퍼거 신드롬을 진단을 받게 된 것은, 제가 저의 아스퍼거인으로서의 아스퍼거라는 그런 것을 확신을 분명히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의사가 진단을 하지 않았어도 제가 아스피라는 것을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었고, 그 전에는 제가 이전에는 또 어떤 진단을 받은 적이 있냐 하면, 힘들어서 상담을 받고 이런 항목을 진단을 받는데, 경계선 인격장애의 진단을 받은 적도 사실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어떤 항목을 체크를 하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스퍼거 신드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어떤 항목을 잘못 체크했다면 저는 경계선 인격장애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성인 여성의 경우에는 이미 그 마스킹이라든지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학습을 해온 자연스럽게 내가 의식하지 않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나도 저렇게 사회생활 잘하고 싶다. 나도 저 친구처럼 저렇게 뭐 옷도 정말 패셔너블하게 잘 입고 싶다. 나도 저렇게 말 잘하고 싶고 주눅들지 않고 부끄럽하지 않고 정말 활발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정말 노력하거든요. 특히 그 여성 아스퍼거인의 경우에는 정말 그 자기 자신도 모르는 그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그냥 그 배워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말로 제가 조리게 설명 못 하겠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좀 내성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잘 못하니까 나도 저 친구처럼 저런 말투로 얘기를 해봐야지. 나도 저런 누구누구 어떤 뭐 영화 배우처럼 저렇게 정말 거침없이 좀 터프한 말투를 좀 써봐야지. 또는 나는 이렇게 너무 숫기가 없고 부끄럼 많이 타니까 이제 정말 그렇지 않은 척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자신이 없으면 정말 자신감 있는 것처럼 자신 있는 척 해라. 그러면 정말 자신감 있어질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삶을 살아오면서 이제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나도 내 자신이 원래 이런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이게 정말 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 뭐 어렸을 때 저는 정말 내성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인이 돼서 저는 정말 뭐 180도 바뀌어서 지금은 정말 뭐 외향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저는 저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냥 혼자 있는 게 좋고 너무 혼자 무엇을 하고 이렇게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너무 편하고 오히려 그런 것을 너무 사랑하고 그러는 게 너무 편한 사람인 제가 정말 20대 때는 정말 기를 쓰고 정말 터프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다녔었습니다. 정말 오죽하면 뭐 나르시시스트 같은 뭐 그런 오해도 받았었고요. 제가 20대 때니까 더더욱 그랬겠죠. 철도 없었고 나 자신의 어떤 주체적인 그런 마인드도 아직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게다가 나를 고쳐야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 컸고 정말 또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마스킹도 해왔고요. 그런 상태에서 우연찮게 심리학자를 만나거나 정신과를 찾아가서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상담 받아야겠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 문진표 이런 거 뭐 상담표 같은 거 이제 체크를 하다 보면 정말 이게 까딱하다가는 내가 아스퍼거인이라는 진단은 뭐 받을 수가 없어요. 특히 여성 아스퍼거인의 경우에는 이미 내 성격은 뭐 외향적인 쪽으로도 변한 것 같고 이게 정말 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학습이 되면서부터 이제 습관화된 나의 캐릭터가 또 있고 그래서 체크를 할 때 그것은 이제 체크를 하는 그 순간 그 진단표에 체크를 하는 순간 그리고 그 뭐 의사와의 상담을 통한 그런 뭐 대화 그것도 몇 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의사분이 나의 그 모든 전반적인 인간관계라든지 뭐 전반적인 나의 뭐 생활 패턴 뭐 루틴을 뭐 지켜보면서 관찰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정말 상당히 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신과 의사분들의 그 오진이 정말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분들도 그 환자를 그 상담할 때 자신이 오진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본인이 아스퍼거 신드롬을 가진 것 같다 또는 뭐 내가 아는 사람이 내가 아는 지인이 뭐 아스퍼거인인 것 같아서 뭐 진단을 받는다 뭐 나의 자녀가 아스퍼거인 것 같다 뭐 이럴 경우에 이제 진단을 받잖아요. 반드시 그 한 명의 의사한테만 진단을 받지 마시고 그 여러 명의 의사를 찾아가서 반드시 진단을 하시고요. 특히 여성 아스퍼거인의 경우에는 정말 오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그 경계성 인격장애로 잘못 오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스퍼거 신드롬인데 왜냐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저의 아스퍼거의 특성이에요. 그 몇 번 여러 번 거듭해서 말하는 게 중요한 거는 정말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듣기 좀 불편하시겠지만 반드시 정말 실력 있는 자폐나 아스퍼거만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실력 있는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 반드시 한 번의 진단으로 꼭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나 자신의 모습으로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은, 특히 여성 아스퍼거인의 경우에는 정말 내가 이 사람과 얘기를 할 때 나의 진정한 나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는 그 마스킹을 하는 그 정형인의 모습, 뭐 정형인이 아니라 어떤 그 내가 추구하는 그런 나의 이상형적인 캐릭터를 찾아서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캐릭터로서 또 그 타인을 대하는 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모습이 이제 의사를 대할 때, 그 의사와 상담을 할 때도 내가 그 추구해온 그 캐릭터의 모습으로 그 의사를 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의사분은 그 몇 번의 만남으로만 당신을 진단하기 때문에 당신의 정말 진정한 모습, 아스퍼거인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이제 다른 그 여러분들이 그 추구하는 그런 캐릭터의 모습을 보고 진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과 그 의사분들도, 그분들은 그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뭔가를 고치려는 그런 직업적 정신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아스퍼거 신드롬을 어떤 병약적인 개념에서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여러 분들도 뭐 아스퍼거 자녀를 가지신 분들, 내 자녀를 내 자식은 좀 보통이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좀 고쳐준다고 하니까 어떤 희망을 갖고, 또 그 의사분들은 뭐 아스퍼거인을 뭐 이러한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야 또 이제 치료를 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자꾸 이렇게 장애인 차별주의자들을 계속 양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 그런 장애인 차별주의자를 만드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자꾸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진단을 받으시면 한 명의 의사분들에게만 진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진정한 모습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오진을 받는 경우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 아스퍼거인들이 모여있는 그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런 그룹에서도 찾아보시면 아스퍼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룹들이 많아요.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의학계 종사하시는 의사분들, 심리학자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우리를 오진을 하고 잘못 진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